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볼수록 창의력이 높아지는 분석 한자 교실입니다. 자, 단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간단히 표현한 말인데요. 한자어라는 것은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자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간단히 표현한 말을 한자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요. 자, 어떤 그림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이러한 현상을 어떤 한자어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지, 즉 어떤 단어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모습은 태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아주 강한 빛과 아주 뜨거운 열을 나타내는 그런 불덩어리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둥근 아주 원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자,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검은색의 원이 이 태양의 앞을 이렇게 가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작은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있죠.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태양의 모습을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검은색 원은 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냐 하면 태양은 우리가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빛을 내고 또 열을 이렇게 발산하고 있죠. 근데 지구나 이렇게 달은 이제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는 하나의 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이렇게 돌고 있는 하나의 행성이죠. 서로가 이렇게 달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의 앞을 가로막아서 태양을 이렇게 가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태양을 완전히 가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벗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이러한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현상을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달이 지구, 달이 태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어,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식으로 태양을 가리고 있을까요? 자, 야금야금 예를 들어서 벌레가 이렇게 어떤 그 나뭇잎을 이렇게 서서히 갉아먹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존벌레가 어떤 물건을 서서히 갉아먹듯이 아니면은 이렇게 누에가 뽕잎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한자어로 간단히 표현하면 일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은 태양을 뜻하고 있죠. 식이라는 것은 이제 갉아먹다 이런 뜻입니다. 벌레가 야금야금 갉아먹다 그러한 표현으로 식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한자 일과 식이라는 한자를 결합해서 일식이라는 새로운 한자어를 만들어서 이러한 현상, 이러한 어떤 천체의 현상을 간단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자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러한 복잡한 현상을 간단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요 일이라는 것도 하나의 단어죠. 태양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하나의 문자입니다. 문자라는 것은 이렇게 발음도 있지만 하나의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요 식자도 여기 밥식자죠. 이것은 벌레 충자입니다. 벌레가 갉아먹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한 개의 글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글자를 하나에 결합해서 어떤 새로운 단어, 일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요것의 발음은 이렇게 일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것은 바로 한글로 만든 어, 단어이죠. 한글로 요 한자의 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 한자 자체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요 한자의 음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일식이라고 한글로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만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이러한 현상에서 일식이라고 적어놓으면 우리가 이러한 거구나.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이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겠지만 일식이라는 한글로만 적어놓으면 우리가 일본 음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식이라고 한글만 적어놓으면 우리가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식이라고 비록 이렇게 한글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이렇게 어원을 알아야 되겠죠. 한자의 음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자, 요것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해일, 갉아먹을 식. 그래서 해가 달에 의해서 갉아먹히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일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면은 쉽게 이해되고 또 오랫동안 기억이 될 수 있겠죠. 자, 영어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요? 자, 솔라라는 것은 이제 태양입니다. 이클립스라는 것은 가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현상이라서 간단하게 솔라 이클립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다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하나하나의 알파벳은 한 글자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영어의 하나하나의 글자는 뜻이 없고 단지 이렇게 발음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문자라는 것은 이렇게 음수가 모여서 하나의 음절을 만들고 그러한 음절을 결합해서 하나의 어절, 하나의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한글로 일식 적어놓는 것은 하나의 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의 음만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한 거기, 한자의 음만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솔라 이클립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알파벳이 나오기 전에 알파벳을 통해서 기록하기 이전에 솔라라는 말은 있었고 이클립스라는 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솔라라는 말을 기록하기 위한 하나의 알파벳이 발명되고 나서 솔라라는 그러한 말의 음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솔라를 어떤 의미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솔라란 말이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음성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솔라, 태양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자 같은 경우는 이 글자 자체가 하나의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는 즉시 태양이라는 의미를 음성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어사전을 한번 보고 일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속뜻사전에서 발췌한 건데요. 자, 일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일, 그리고 밑에 이제 뜻을 이렇게 적어놨죠. 해일, 갉아먹을 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도 이렇게 적어놨죠. 솔라 이클립스. 그래서 해가 또 가르쳐 놓고 해일자를 적어놨죠. 벌레에 갉아먹히듯이 갉아먹을 식, 다리에서 가려지는 현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 갉아먹을 식, 단지 가리는 게 아니라 벌레가 야금야금 갉아먹듯이 달이 태양을 가리고 있다. 참 굉장한 관찰력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어를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창의력이 높아지겠죠. 분석력도 이렇게 자연에 발생되면서 창의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일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